그래서 공부를 이제는 안 하시면 그 커뮤니티 관리에 경쟁력 하나가 생기지 않는 그런 상황에까지 와 있어요. 자, 5분인데요. 지금 뭐 은근히 오늘은 참여율이 좋네요. 벌써 20명이 찼기 때문에 뭐 뒤에 오시는 분들은 뒤에 오시라고 하고요. 그 시작하죠. 뭐 지금 화면 안 켜놓으신 분이 몇 분 계시긴 한데 그냥 알아서 들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새로 오신 분들, 새로 오신 분이 아니죠. 오랜만에 오신 분들 몇 분 계세요. 우리 서지스쿨 멤버분들하고 우리 정상 교수장 선생님, 그다음에 저기 행성의 우리 최희상 선생님, 뭐 그다음에 저기 좀 전에 인사해 주신 우리 황성 선생님, 다 우리 옛날에 어떻게 보면 그 저 서지스쿨 초창기 하던 때 그 인연 멤버들이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선배 쪽 라인 몇 분이 좀 추가로 오셔서 반갑고요. 아, 강릉에 우리 최미연 선생님도 들어오셨네요. 자, 시작을 할게요. 일단 오늘 그 주제는 이미 그 지난주에 그 예고 말씀드린 대로 그 카카오의 오픈 채팅 방, 그다음에 그 오픈 채팅하고 함께 쓸 수 있는 그 오픈 프로필, 이걸 어떻게 마케팅적으로 활용하면 좋은가에 대한 주제고요. 제가 이제 작년에 그 이 책 낼 때 그 카카오 메시지 마케팅 책 쓸 때 몇 번 이제 그 말씀드렸지만 그 카카오의 지금 국내 그 지금 이 커뮤니티 메신저 시장 장악률이 독점 그 도가 지금 95%를 넘어선 상태거든요. 제가 데이터 하나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화면 공유, 화면 세로 공유, 1번 화면 공유할게요. 이거 엊그저께 나온 데이터인데 한번 보시면 같이 놓고, 이것도 좀 빼겠습니다. 얼굴은 잘 보이시죠? 오늘 이런 정도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톡 채널, 카카오 톡 채널, 옛날에 플러스 친구라고 불렀던 거죠. 그 톡 채널하고 이 오픈 채팅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거하고, 오픈 채팅이나 오픈 프로필은 왜 만들어야 되는가. 근데 실제로 오픈 채팅방으로 좀 돈 버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채팅방으로 돈을 버는가, 이제 이런 정도 주제로 좀 전달하겠습니다. 이게 작년 11월 기준 데이터예요. 한번 보세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그 다음에 가장 자주, 그 다음에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 이게 예전에는 주로 이제 안드로이드 폰 가지고 뭐죠? 이렇게 그 통계를 냈던 건데, 이제 얼마 전부터 이 iOS까지 포함해서 지금 내는 데이터거든요. 보시면 작년 11월 기준으로 지금 카톡 사용자가 4,200만, 유튜브 사용자가 4천만을 돌파를 했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의 사용량이 지금 거의 당시 그 억분이 지금 이게 단위인데 622억 분으로 카톡의 265억 분에 비하면 지금 유튜브 사용량이 그 카톡의 2배 이상이 넘습니다. 네이버를 합해도, 네이버하고 카카오를 합해도 유튜브 사용량만큼이 안 나와요. 지금 요거 200으로 뭐 반올림 해가지고 해도 겨우 460이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인스타, 페이스북까지 이거 합하면 한 80 정도 되는데 요거 합해도 유튜브 하나랑 맞먹을까 말까 해요. 그러니까 유튜브 하나의 지금 그 사용 시간, 체류 시간이 네이버, 카톡, 페북, 인스타를 거의 다 합해야지 겨우 맞짱 뜰 수 있는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유튜브의 이 장악력은 좀 높아진 상태인데, 중요한 건 요거예요, 요거. 얼마나 자주 쓰는가. 요거는 이제 절대 체류 시간의 문제고, 이 얼마나 자주 쓰는가가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특히 이제 광고 채널로 어떤 매체를 선택을 할 때 얼마나 자주 들여다보느냐가 광고가 노출되어 있는 그 수치, 기회를 좌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지금 카카오가 무려 970억 회, 이게 월 기준입니다. 월 기준. 그래서 월 이걸 아까 그 사용자 4,200만으로 이 970억을 나눠보면요, 1인당 2,300회가 나와요. 30일적이면 76회. 요거 하루에 그 잠자는 시간 8시간 빼고 나머지 16시간으로 기준으로 나누면요, 거의 4.8회가 나오거든요. 이게 작년 11월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게 며칠 전에 올해 데이터가 나왔어요. 나와라. 이거 보세요. 4,200만이 겨우 넘었던 카톡 사용자가 다시 4,253만 명까지 거의 30만이 늘었고요. 유튜브 역시도 그도 4천만 아주 간략하게 넘습니다. 간신히 넘었었는데 여기도 지금 39만까지 들어가가지고 여기도 한 30만이 늘었어요. 네이버도 그 지난번에 비하면 더 늘었고요. 지난번 네이버가 3,570으로 이게 보면 3,600만이 안 됐었는데 이게 지금 3,700만까지 늘었어요. 그러니까 성장한 그 수치로만 보면
오히려 네이버가 가장 지금 성장률이 좋아요. 딴 데 비해서. 근데 어쨌든 다 지금 4천만 대 전후에서 그 1, 2, 3 앱이 사용자를 거의 포화시킨 상태고요. 이건 이제 더 이상 늘어봐야 더 늘기가 어려운 정도까지 간 거예요. 카톡이 4,250만까지 갔다는 얘기는 거의 뭐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스마트폰 사용자가 쓴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예, 유튜브 더 늘었습니다. 예, 여전히 카톡도 늘고 네이버도 늘었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비중으로 치면 예, 역시 여기 2위부터 그 5위까지 거의 합해야지 겨우 유튜브하고 좀 맞먹는 수준이고요. 자, 이제 이거 더 심각해진 상황인데 1,000억 회가 넘어갔어요. 카톡 사용량이. 예, 4월 말 기준인데요. 그래서 아까처럼 나눠봤더니 요 1,000억 회 기준 여기 4,253만 명으로 나눴더니 월 기준 2,537회, 30일로 나누니까 84회, 16시간으로 나누니까 5.3회까지.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 기준 4.8회, 5회가 아직 조금 덜 나왔었는데 지금 0.5회 이상 더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카카오만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카카오, 유튜브, 네이버 뭐 다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만큼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일어났던 어떤 그 미팅 아니면 비즈니스 만남 이런 것들이 그 온라인 쪽으로 더 심화되고 있다는 어떤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에는 그 여기 그 영상 그 앱 중에서 넷플릭스가 상당히 그 급속도로 늘어났었거든요. 근데 어떤 통계 하나 보니까 넷플릭스는 이제 더 이상 성장률이 약간 좀 꺾인 편이래요. 그래서 더 뭐 크게 성장하지 않는 선인데 나머지가 그 그래도 늘다는 얘기는 이제 단순히 그 드라마나 TV 같은데 시간 때우기로 쓰는 영상 소비는 어느 정도 이제 뭐니까 어떤 정점에 약간 이른 게 아닌가 싶고 진짜로 이제 비즈니스라든가 사람들이랑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 뭐 SNS라든가 이런 쪽이 그 부득이 오프라인 활동이 축소되면서 또 이제 온라인 쪽이 커지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형국에서 이 카톡이 지금 보면 뭐 사용자 수 면에서나 사용 시간에서 이제 뒤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치고요. 다만 사용 횟수에서 너무 그 다른 그 앱들에 비해서 그 원사이드하게 압도적으로 그 높은 지금 사용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기준으로 나오는 이 카톡을 어떻게 제대로 활용하느냐가 이제 앞으로 향후 10년에 그 모바일 마케팅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될 거라고 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책 쓸 때도 그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 카카오하고 이 컨텐츠로서 유튜브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가장 크게 고민을 해야 될 거다 올해 이후로.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유레카라는 말을 썼었거든요. 컨텐츠는 유튜브로 만들고 예, 그 리마케팅은 카카오로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그 마케팅의 한 방향이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었고 그와 관련된 이제 이야기를 메인으로 풀기 위해서 요 그 세미나를 제가 한 몇 차례 했었어요. 작년 1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카카오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도대체 뭘 써먹을 거냐, 우리가 집중해야 되던 그 카카오에 있는 여러 기능 중에서 뭐가 제일 핵심이냐라고 이제 했을 때 제가 이 그림에 있는 맨 위에 있는 거예요. 예, 말풍선 2개 붙은 거 있죠. 이게 오픈 채팅 아이콘이거든요. 카카오가 톡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금 톡스토어도 있고 그다음에 카카오 모먼트라는 이제 광고 시스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플러스 친구라고 이름 불렀던 거를 지금 톡 채널로 이름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이 톡 채널과 그다음에 광고 모먼트와 톡스토어와 그걸 하나로 또 하나 연결하는 이 오픈 그 채팅방이 생긴 건 한 2년이 넘어요. 벌써 2년이 넘는데 이제 그동안에는 쭉 사람들이 이거 뭐지 이런 식으로 쓰다가 좀 본격적으로 대중적으로 쓰기 시작한 게 작년. 네,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이제 거의 저희 자리를 거의 잡아가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딴 게 다 어떻게 보면 유료 버전인데 반해서 유일하게 지금 오픈 채팅이 그 무료 정책을 지금 어쨌든 고수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이것도 돈 되면 언제 유료화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현재까지는 예, 아직은 뭐 언제 돈 받겠다라는 얘기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카톡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툴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톡과 더불어 가지고 함께 쓸 수 있는 오픈 채팅방이 그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그 도구이자
하나의 어떤 그 커뮤니티를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뭐랄까 열린 공간으로 지금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로 이 톡 채널이라는 그동안에 그 플러스 친구가 있었는데 이 오픈 채팅방을 가지고 지금 카카오가 주려고 하는 그 서비스의 내용이 뭐고 그걸 우리는 마케팅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초점을 가지고 좀 풀어보겠습니다. 흐름을 잘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카카오는 예전에 맨 처음에 우리가 만나게 된 게 SNS 채널로 카카오 스토리라는 놈을 제일 먼저 만났고요. 개인과 개인들 간의 그 카카오 계정, 뭐 거의 실명에 가까운, 반실명제에 가까운 카카오 전화번호 계정을 가지고 서로 만나서 서로의 소식을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시작했던 게 카카오 스토리죠. 요거를 조금 더 확장해가지고 이제 카카오 채널로 넘어간 거는, 스토리 채널로 넘어갔던 거는 개인 대 개인이 아니라 개인이 만약 홍보하고 싶거나 그다음에 널리 좀 알리고 싶은 그 브랜드, 이른바 이제 상품, 상호, 제품 뭐 이런 게 있으면 그 제품명이나 상품명을 가지고 사람들이랑 친구를 맺고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맞았던 거. 근데 보통 요거를 계속 소식받기라고 했어요. 옛날에 소식받기.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그 브랜드하고 개인이 친구를 맺고 소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게 이제 이 스토리 쪽이었고요. 페이스북의 그 개인 프로필하고 그 페이스북 페이지, 그 브랜드 페이지를 그대로 뺏겼던 그 옵션이라고 보면 그 옵션 그 뭐라 그래요? 이거 옵션이라기보다는 그 서비스라고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페이스북의 개인 프로필 간의 친구 관계를 뺏기려고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스토리 채널이라는 게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그 브랜드 대 사람들 간의 어떤 팬 관계, 이걸 이제 그대로 구현을 해보려고 했던 게 스토리 채널이었거든요. 페이스북을 쫓아가려는 마음이 너무 급했던 나머지 약간의 이게 정책 실수를 범해요, 얘네들이. 카카오 쪽에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채널을 빨리 늘릴까를 고민하다가 나온 어떤 그 이게 대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 쪽에 일단 채널을 트시고 거기에 만약 그 소식받기 그 팬들을 구하시기만 하면 당신이 어떤 글을 올리든 100% 도달을 시켜드릴게요 라는 어떤 그런 약속 아닌 약속을 합니다. 예, 그 바람에 그때가 2014년, 15년, 예, 그 사이에 거의 뭐 한 60만 개 이상의 채널이 그냥 우후죽순으로 생겼던 시절이 있어요. 1년 사이에. 그러고 나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무조건 그 채널을 만들기만 하면, 예, 그리고 여기 소식받기 따오기만 하면 100% 도달이래 라고 하면서 일단 모으는 데까지만 돈을 투자하면 추가 그 전달에 대한 그 비용이 들지 않는 그런 채널을 하나 사람들이 발견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업자들이 너도 나도 달라붙어 가지고 막 5천만 원, 1억 돈 써가면서 뭐 5천 명, 10,000명 막 이렇게 이제 그 소식받기 친구들을 모으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친구들 간의 소식을 전하려고 만들어졌던 이 채널이 졸지에 이제 뭐죠? 그 스팸 그 채널이 돼버린 거죠. 너도 나도 뭐 공동구매 막 찌라시 뿌리기 시작하고 뭐 상품 홍보 전단지 뿌리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 스토리 채널이 완전히 그 공구 채널로 그 순식간에 전락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고객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죠. 내가 뭐 친구들 소식 들으려고 이게 스토리 했지 뭐 언제 뭐 광고 찌라시 보려고 얘기 했냐 그러면서 쫙 떨어져 나가는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니까 카카오가 약간 이제 그 당황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이번엔 또 이제 이게 스토리 채널에 그 공구에 공짜만 나와도 다 막아버리는 또 이제 그런 극단적인 정책을 또 취하거든요. 그 바람에 사람들이 뭐야 언제는 뭐 100% 전달시켜준다고 그러고 돈 써가면서 사람들 모아놨는데 이제 겨우 모아놔서 장사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또 공짜만 나와도 못하게 막는다고, 이런 식의 이제 정책 혼선을 빚으면서 사용자들한테도 외면받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업자들한테도 외면받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이 카카오 스토리하고 채널이 굉장히 이제 그 뭐죠 그냥 그 성장세가 졸지에 꺾이는, 네, 그런 파국을 한번 맞아요. 그 타임에 네이버가 슬며시 밴드를 슬그머니 띄우면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까지 밴드는 그 우리 친구들끼리 소통하는 뭐 이게 뭐지 그 이런 그 약간 폐쇄형 SNS에 가까운, 그래서 뭐 동기동창들 옛날 만났던 전 직장 동료들 이렇게 해서 안부 소식 전하고 서로 간에 어떤 사는 소식 전하고 이제 그런 용도로 처음에 이제 쓰이다가 카카오가 이렇게 헤매는 그 와중에 빅밴드라는 걸 허용을 하면서 그렇게 뭐 동기동창들만 뭐 아는 사람들끼리만 끼리끼리 모이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공동의 관심사가 있으면 함께들 만나서 함께 작업하세요. 그러면서 그 비즈니스 기회를 확 열어줍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명품을 갖다가 뭐 사겠다는 사람들 뭐 여기 모여. 그래가지고 막 1,000명, 10,000명 막 붙여가지고
바잉 파워가 생기면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딜을 해서 더 한 사람이라도 더 붙으면 더 싸게 공동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이제 밴드가 확 풀어주면서 그 카카오의 공동 구매 그 막혔던 그 업자들이 한동안 밴드 쪽으로 쭉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밴드가 급성장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 카카오의 그 스토리 채널하고 그 네이버의 밴드의 그 뭐죠? 그 일종의 그 전사예요. 전사. 히스토리가 그렇게 가면서 지금의 형국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카카오 입장에서는 SNS를 좀 키워가지고 페이스북을 대적해보고 싶었는데 전혀 자기 의도대로 안 됐고, 이제 그러니까 결국 남는 그 뭐랄까 그 장점, 남는 장점이 결국은 얘네들이 갖고 있는 그 메신저 채널의 독점력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그 메시지 기능만이라도 그럼 어떻게 유료화를 시키든가 해가지고 키워보자라고 해서 그때 이제 플러스 친구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던 그 서비스를 이제 저걸로 키우죠. 어떤 거? 저걸로. 그 옐로우 아이디라고 했던 거예요. 옐로우 아이디. 그게 바로 이제 메신지를 가지고 그 유료 메시지를 뿌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서비스였는데 처음에는 뭐 거의 2만 통까지 연간 2만 통까지 무료로 쓸 수 있게 처음에는 막 꼬여가지고 꼬임을 해가지고 거기도 또 이제 사람들이 어차피 또 스토리 채널 가지고는 공구에 공짜도 못 내게 하는데 여기 지금 옐로우 채널에서는 홍보할 수 있게 해준대 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옐로우 채널이 이제 그 쭉 성장을 했죠. 그러면서 나중에 그거를 이제 그 플러스 친구라는 이름으로 다시 통합을 시켰고 그 플러스 친구를 쭉 키우던 거를 이제 그 카카오톡 채널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게 재작년 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톡 채널로 이제 일원화된 상태고 여기 톡 채널에다가 그동안의 카카오 스토리나 그 스토리 채널에서 갖고 있었던 그 SNS 기능을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여기다가 어차피 얘는 그동안에 이제 만들어진 채널들이 있으니까 이걸 버리진 못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쓰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이 톡 채널 쪽에다가 그 SNS 기능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뭐 채널 안에 게시물도 올릴 수 있고 사진도 올릴 수 있고 영상도 올릴 수 있어요. 대신 다만 올릴 수 있을 뿐이지 그 올린 그 게시물을 그 뭐 구독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뿌려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 채널을 들어와 가지고 굳이 게시물을 본다고 그러면 볼 수는 있으나 예전에 그 스토리 채널처럼 구독을 했다고 해서 톡 채널을 추가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뿌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거기서 새로운 메시지를 보내고 싶을 때는 돈을 주고 유료로 문자 메시지를 뿌리듯이 뿌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유료 채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유료 채널. 그러니까 메시지를 기반으로 거기다가 SNS 기능을 더 얹긴 했지만 그 SNS 기능이 그 무료로 그냥 그 자발적으로 뿌려지진 않는다. 돈을 주고 그 쏴야 되는 어떤 그런 구조로 됐는데 그 와중에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자발적으로 그 수신을 하지도 않고 특히 이제 이 메시지로 가는 이런 콘텐츠들은 그 모바일 폰으로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의 수신 동의를 먼저 받지 못하면 아예 이거를 쓸 수 없도록 법규가 돼 있거든요. 그 전화번호만 안다고 해서 바로 그 사람한테 어떤 광고성 메시지를 보내면 당신 이 전화번호 어떻게 알게 됐어요라고 이제 법으로 만약 누가 신고하고 문제 삼으면 그거 다 통신망법에 다 걸리게 돼 있거든요. 뭐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수신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광고성 메시지를 보내는 건 불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톡 채널로 이름을 바꿔놨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사람들이 이제 어차피 저거 뭐죠 가입하고 친구 추가해봐야 채널 추가해봐야 나한테 스팸 메시지만 더 들어올 텐데 내가 그걸 왜 뭐하러 굳이 클릭을 해가지고 가입을 해? 그래서 웬만한 관계가 아니면 이 채널 추가를 하질 않아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제 환경에서 안 되겠구나. 고객을 붙들어 오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느꼈는지 어쩐지 모르나 그때 나온 게 이제 오픈 채팅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오픈 채팅을 하나 방을 만드시면 거기서 주어지는 건 누구를 임의로 내가 어떤 카톡의 친구라고 해서 그 친구를 임의로 끌고 오시는 게 아니고 일반 채팅의 단톡방에서는 친구면은 그냥 예전에 강제로 끌고 와가지고 여러 명 끌고 와서 단톡방을 만들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오픈 채팅은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링크를 하나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방을 하나 만들어주고 거기에 이제 링크를 복사해서 이 복사된 링크를 다른 사람들한테 메신저로 뿌리든 뭐 문자 메시지로 뿌리든 뭐 카톡
아니 카톡으로 뿌리든 이렇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관계에서 링크를 뿌려주면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링크를 타고 들어오면 그룹 채팅에 들어오시겠어요? 뭐 물론 1대1 채팅도 가능하지만 그룹 채팅 참여할까요? 그럼 오케이 참여하세요. 그러면 들어오면 이제 그때서 이렇게 반갑습니다 해주면서 이 사람들 간에 그 공동의 대화가 가능한 이제 그런 공간을 만들어줬는데 그걸 보통 이제 오픈 채팅 방이라고 그러죠. 1대1 방도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1대1로 상담을 하시는 방을 만들 수도 있고 그룹 채팅을 할 수 있는 방도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오픈 채팅방이라고 그러면 주로 이제 그룹 채팅방을 많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에서 일단 친구 추가를 하게 되면 그 관계는 무조건적으로 이제 1대1 채팅방이 그 의무적으로 그냥 강제적으로 만들어지니까 사실 오픈 채팅은 카카오톡 채널이랑 굉장히 그 유사하면서도 그 상관성이 좀 그 비교가 좀 많이 되는 그런 채널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이제 비교를 해봐드리면 뭐 스토리하고 채널은 이미 약간은 이 구시대적인 옛날 툴이 돼버려가지고 지금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톡 채널하고 오픈 채팅의 차이 이런 것만 조금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톡 채널 같은 경우가 예전에 플러스 친구로 불렸던 게 브랜드랑 친구를 맺고 포스트를 서로 나누고 그 다음에 모바일로 광고 메시지를 뿌릴 수 있다. 거기에 대한 수신에 동의한 관계 이게 플러스 친구 관계 우리가 채널 추가를 했을 때 맺게 되는 관계입니다. 이게 반면에 오픈 채팅은 꼭 친구가 아니어도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와서 정보나 대화 자료를 나눌 수 있는 공개된 채팅방이고요. 요건 이제 홈이나 뭐 포스팅 기능, 메시지, 채팅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합해져 있는 데 반해서 얘는 실질적으로 거의 실시간 채팅방으로 움직이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멤버들이 모여 있는 것이니까 뭐 대화창, 게시판, 공지하고 일정 뭐 게시하고 또 필요하면 어떤 의견을 모으는 투표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식이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어떤 공동의 그 키워드,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형태의 그룹들이 어디에 모여 있는지를 서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거 같은 경우는 키워드 검색 기능을 줍니다. 그래서 보통 자기가 그 오픈 방을 만들면 그 방을 대표하는 키워드들 몇 가지를 몇 자 이내에서 여러 개를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키워드 검색했을 때 나오면 여기 몇 명이 모여 있네. 그 정도 이런 키워드로 이 정도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하면 여기 좀 쓸만한 정보가 서로 유통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거기에 이제 가입을 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유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면 뭐 플러스 친구는 여기 당연히 톡 채널 추가라는 걸 해야만 연결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가입이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알림톡, 상담톡, 비즈톡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약간의 돈이 들지만 유료 메시지를 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여기 오픈 채팅 같은 경우는 톡 채널이랑 좀 연결을 할 수 있는 요소를 둬가지고 그 오픈 프로필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여기에 멤버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약간 특이한 점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 카카오톡 채널에 이 친구 추가를 하려면 거의 그 카카오의 그 개인 계정이 있죠. 전화번호로 일정 정도 이미 그 실명성이 보장이 돼 있는 그걸 가지고 가입을 하는 반면 오픈 프로필은 관심사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모이는 곳인데 문제는 내가 내 정보를 별로 이렇게 공개를 하고 싶지 않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내 실명을 공개하고 싶지 않다든가 익명으로 활동을 하고 싶다든가 뭐 그런 게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이 오픈 채팅방에 들어올 때 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프로필을 세 개까지 그 가명이나 익명이나 뭐 어떤 그 실명을 쓰지 않아도 되는 이제 그런 프로필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줘요. 조금 소리가 나오는데 제가 음소거하겠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서 제 것까지 지금 꺼지진 않았죠. 오케이.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관심사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오되 그 오는 사람들이 서로 그 뭐랄까 자기 신분을 굳이 공개하고 싶지 않는 경우를 감안해서 가명으로 혹은 캐릭터로 쓸 수 있는 공간을 허용해 주는 거. 그게 이제 오픈 프로필이에요. 세 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꼭 개인 실명은 아니어도 세 개 이외에 저것도 주거든요. 카카오가 그 카카오의 그 캐릭터들 있죠. 8마리? 말이라고 하는 게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8개의 기본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를 가지고
그 카카오 캐릭터로 쓸 수 있는 그런 또 프로필도 있어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제 개인 프로필을 포함해서 이제 카카오에서 쓸 수 있는 프로필의 종류가 전부 5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그룹에서는 요 이름으로 쓰고 싶고 저 그룹에 가서는 이 이름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각자 자기 걸로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뭐 좀 자유로운 활용성들을 보장한 그런 채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카카오를 이제 마케팅 용도로 쓰겠다라고 하면 그 카카오가 갖고 있는 그 특징들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기반으로 서로 채팅 베이스로 소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메시지 그 채팅 서비스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은요. 실시간성입니다. 실시간. 그리고 길지 않죠. 그 길게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을 쓸 수 있는 그 글의 길이가 기본적으로 약간 짧은 편이고요. 실시간으로 간다는 얘기는요. 응답도 실시간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카카오에다가 우리가 메시지를 보냈을 때 상대방이 보통 그 몇 분 이내에 답이 올 걸 기대하냐고 이렇게 좀 물어보면요. 보통은 그 10분에서 15분을 넘지 않아요. 아무리 오래 기다려 봐야. 제가 이제 화장실 갔나 보다. 아니면 무슨 전화를 뭐 중요한 전화를 받고 있나 보다. 뭐 아주 급한 딴 일을 하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답이 안 와도 그 상대방한테 보낸 1번 그 1글자가 지워지지 않아도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시간이 10분, 15분을 넘질 않아요. 그때까지 응답이 안 온다? 그러면 얘가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거야. 사고야, 사고. 혹은 일이 사라졌어. 분명히 상대방이 읽은 게 확인이 돼. 근데도 나한테 응답을 안 해? 그럼 제가 내 걸 씹은 거야. 뭐 이런 식이 이제 그만큼 이게 실시간으로 응답을 요구하는 그런 매체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예전에 이메일을 보낼 시절만 하더라도 답이 있을지 없을지를 보통 하루 정도, 최고 24시간 정도를 기다렸다가 24시간이 지나도 응답이 없다 그러면 아 얘가 내 메일을 놓쳤나 보다라든가 얘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내 메일을 회신 안 하지? 혹시 수신을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식이었던 이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가졌는데 지금은 15분에서 아무리 길어도 30분이 지나도록 내 메신저에 응답을 안 하면요. 뭔가 지금 얘가 그 뭐죠?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씹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 사고가 생겨가지고 지금 못 받거나 지금 요런 상태로까지 커뮤니케이션이 빨라진 상태예요. 예, 그래서 요 메시지 컨텐츠가 갖는 특성을 먼저 이해를 하고요. 다른 채널이랑 다 다르다는 거죠. 이 실시간성이라는 게. 그다음에 이거 이제 만약 무슨 어떤 그 특정인의 어떤 계정을 혹은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내가 알았다 하더라도 이게 만약 광고성 메시지인 경우라면 상대방의 수신 동의가 먼저 받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의로 보낼 수 없다는 거. 굉장히 이게 중요한 그 하나의 어떤 그 허들이면서도 중요한 조건이거든요. 수신 동의를 받는 게 가장 먼저 선결돼야 되는 작업입니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마케팅을 할 때는. 그리고 이 광고나 이게 스팸이 그러니까 이제 언제 이게 실시간으로 뭔가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실시간으로 날아가는 메시지나 컨텐츠가 상대방에게 스팸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컨텐츠라도요, 뭐 광고하고 정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이 딱 필요할 때 그 사람이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면 예, 이게 설령 광고성, 상업성 정보를 하더라도 그때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때는 스팸으로 취급되지 않아요. 근데 필요도 없는데 나한테 별 도움도 안 되는데 강제로 보내. 그럼 무조건 그건 설령 아무리 중요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이건 스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바일 마케팅을 만약 우리 염두에 둘때 마케팅이라는 게 결국은 그 컨텐츠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어떤 조건이고 어떤 상황일 때 나의 뭐랄까 고객화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그 접점을 만들고 그 접점에서 컨택 그 여지를 더 넓힐 때 우리가 하는 게 바로 이제 마케팅 역할이니까 그런 채널 특성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 그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이니까 굳이 좀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일반 단톡방이랑 오픈방이 뭐가 다르냐? 일반 단톡방도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50명이든 100명이든. 근데 뭐가 문제예요? 친구로 맺어져 있는 사람을 초대해 올 수 있어요. 일반 단톡방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오픈 채팅방은 친구가 아니어도 예, 링크를 뿌려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면 클릭하고 들어와서 예, 자발적으로 들어오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예, 이 단톡방, 일반 단톡방 같은 경우는요, 초대는 내가 강제로 친구라는 이유로 해올 수 있지만, 일단 초대가 딱 되고 나서 그 사람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요,
절대로 강제로 못 내보내게 돼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나가게 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초대를 했을지 모르지만 만약 초대를 받은 사람이 이 단톡방에 와가지고 뭐라 그러야 되나 이렇게 도배질을 한다든가 원래 그 단톡방을 모았던 취지랑 다르게 뭐 어떤 한두 사람이 자기들끼리 그 열받아가지고 막 그 감정적인 싸움 대립을 한다든가 하면 전체 그 방 전체가 아주 서늘해지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막 그 서로 의견을 지지하는 사람들끼리 패싸움이 벌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다양한 생각과 의견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충돌이나 이런 게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50명, 100명만 넘어가도 단톡방이 맨날 한두 달만 지나고 나면 막 이제 한두 사람의 어떤 그 충돌에 의해서 막 아슬아슬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자주 생기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그 해결을 못 해가지고 방을 폭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너희들끼리 나가 싸워. 우리 딴 데로 갈게. 그러면서 싸우는 두 사람만 남겨놓고 나머지 뭐 몇십 명, 몇백 명이 한꺼번에 방을 이동하는 그런 일도 생깁니다. 근데 이럴 때 이 오픈 채팅방은 야 누가 싸워? 걔네들 거 저기 지워버려. 내지는 걔네들 나의 잠시 뒤에 탈퇴시켜버려. 이런 게 가능해요. 그래서 강퇴시킬 수 있고 그 친구들이 올리는 글이 전체 방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그냥 가려버리기나 숨겨버리기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그 의견들이 올라올 때 그 전체 취지하고 다르게 활동하는 어떤 특정인들, 특정 메시지를 내가 핸들링 할 수 있다는 게 이 오픈 채팅방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SNS의 그 폐쇄형 SNS 속성이 좀 이렇게 밴드와 유사했다고 하면 요 오픈 채팅방은 약간 개방형 SNS에 가깝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의 그 그룹 같은 기능들을 사실상 가지면서 이게 밴드에서 하지 못했던 그 약간의 그 실시간성 고객 관리, 커뮤니티 관리가 굉장히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네, 카톡이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밴드 사용자 혹은 뭐 밴드 사용 시간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그러니까 유튜브를 제외하고서 가장 많은 사용 시간과 사용 횟수를 갖고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다른 데다가 이 커뮤니티 관리 툴을 만드는 것보다 그냥 카톡 자체에서 자연스럽게 연결해 가지고 이 커뮤니티를 관리하는 게 제일 그 쉽고도 빠르고 경제적인 수단이 된 거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크기 시작한 거고요. 오픈 채팅 안 쓰면 바보라고 얘기한 게 이거 이 슬라이드 제가 만든 게요. 작년 11월에 작년 11월 책 내면서 예. 이 책에서 조금 더 심도 깊게 다뤘으면 했는데 못 다루는 게 딱 한 그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픈 채팅이다 그러면서 오픈 채팅 안 쓰면 바보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돈 안 들어요 아직까지는. 예. 언제 유료화 시킬지는 예, 저도 모릅니다. 카카오가 돈 되면 돈이 된다 싶으면 분명히 유료화 시킵니다. 그 1년 뒤가 될지 2년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관심사가 유사한 타깃을 모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예요. 지금 아까 잠깐 그 그래프에서 봤듯이 페이스북 사용량보다 인스타 사용량이 더 많아진 상태고 그 격차가 지금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페이스북은 기본적으로 이 오프라인 관계에서 친구를 맺고 있는 사람들끼리 자기의 소식을 일상적으로 전하는 툴인데 사람과 사람들 간의 소식이라는 건요. 한두 해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뻔히 알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매일같이 꼼꼼히 찾아 들어가면서까지 읽을 만큼의 신선도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걸 뭐 굳이 피로도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되풀이되는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거를 굳이 찾아가면서까지 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관계 기반의 그 SNS에서 일어나는 트래픽은 어느 정도 이렇게 정점에 이르면 점차적으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똑같은 밥도 매일 먹으면 식상하는 것처럼 똑같은 얘기 백날 들어봐야 그렇게 그 신선하지가 않거든요. 이제 그 뒤에는 어떤 일이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자기가 평소 찾아보고 싶거나 이런 어떤 관심사, 인트레스트, 정보, 흥미 이런 쪽으로 활동의 초점이 옮겨가요. 근데 인스타그램이 대표적으로 그런 어떤 키워드 베이스, 해시태그, 내가 지금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지금 소통을 하고 있고 무슨 데이터를 더 즐겨보는가 이쪽이 훨씬 더 그 이지가 강해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관계 기반의 그 페이스북에다가 그 시간을 소비하는 것보다 관심사 기반의 흥미나 자기가 지금 현재 뭔가 찾고 싶은 그 약간 검색 성향이 있는
인스타 쪽으로 넘어오게 되는 게 당연한 수순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스타의 그 관심사 기반의 서비스를 대신시켜 줄 수 있는 게 이제 카카오의 오픈 채팅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처음부터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 알아서 모여라라고 공개된 곳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키워드를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아놓은 곳이기 때문에 이 관심사가 유사하다는 거는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동일 세그멘트군의 그 마케팅 그죠? 대상, 오디언스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카톡 채널의 맹점, 아까 얘기했죠. 수신 동의를 받아야만 그것도 돈을 줘가면서 겨우 메시지를 뿌릴 수 있는 채널인데 반해서 여기는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수신 동의가 전제가 돼 있는 상태고 굳이 돈을 아직 안 줘도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뿌릴 수만 있으면 되니까 이런 좋은 마케팅 채널을 안 쓰는 게 바보라는 얘기죠. 그리고 더군다나 내가 먼저 선점을 해가지고 그 키워드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되면 뒤에 뭔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우리 그 채널 방에 와가지고 자기 홍보를 하려고 하는 애들을 다 잘라낼 수도 있거든요. 예, 통제할 수 있고 강퇴시켜 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룹 채팅에 대해서는 방장봇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내가 이제 인원이 그렇게 뭐 소수일 때는 내가 일일이 상대를 해줄 수 있겠지만 조금만 얘가 이제 많아지기 시작하면은 그걸 일일이 일대일로 상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뭐 100명만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한 사람이 새로 들어왔다고 해서 어서 오세요 누구님 뭐 저희는 어떤 방이고요 뭐 여기는 어떻게 활동하는 게 규칙입니다. 이거 일일이 다 알려줄 수 있겠어요? 그렇게 못하니까 여기에 챗봇 기능을 카카오가 자동으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데 그걸 방장봇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처음에 초창기 버전은 펜다 주니어라고 불렀었는데 판다가 아니라 펜다 주니어라고 불렀었는데 방장못이라고 요새 이름 바꿨어요. 올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사람이 많아질 때 일일이 개별적으로 안내를 해줄 수 없으니까 이거를 챗봇한테 자동으로 맡겨주는 기능까지를 추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그룹 채팅방을 관리하는 게 훨씬 쉬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장점들이 있어서 안 쓰는 게 바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펜다 주니어 예전 겁니다. 지금은 방장봇이라고 바뀌었어요. 자, 이 정도가 이제 우리가 오픈 채팅을 써야 되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픈 채팅이 뭐냐? 이미 다 얘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어떤 그 실제 세팅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걸 쓰는 방법 이런 것들은 필요하면 제가 이 교재는 나중에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그걸로 그냥 대신하세요. 어떻게 바뀌었고요. 채팅방을 만드는 순서는 어떻고 이걸 지금 여기서 설명하자는 아닙니다. 어떻게 만드는지는 알아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방장봇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는지도 써놨고요. 그 다음에 카톡 채널하고 오픈 채팅을 연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런 순서로 하면 된다. 이건 책에도 써놨던 것 같아요. 책 114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그리고 그럼 오픈 프로필이 뭐냐? 이것도 아까 말씀 다 드렸어요. 카카오톡 채널 같은 경우는 개인의 어떻게 보면 반실명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데 반해서 익명성을 보장해주고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캐릭터나 원하는 그 별명 같은 걸 쓸 수 있도록 익명이나 별명을 사용하고 싶을 때 허용해주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 오픈 채팅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이게 작동을 한다. 그리고 이 프로필을 만들면 이러이러한 식의 내용들을 쓸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꽤 여러 가지 기능과 방법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쭉 알아두십시오. 오픈 프로필에 자기를 소개하는 포스트를 만들어 올려놓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그 프로필 자체가 가상의 자기를 또 하나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아바타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이 아바타를 하나 만들면 아바타 1, 2, 3를 만들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 아바타별로 자기가 어떤 그 채팅방에는 아바타 몇 번으로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거에 따라서 이거를 바꿔 쓸 수도 있어요. 아바타 1으로 활동하던 채팅방에 아니야 오늘부터는 아바타 2로 할 거야 라는 식으로 동일한 가입되어 있는 방이라 하더라도 그쪽 방에서 제공되는 허용 옵션만 있으면 이걸 바꿔가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프로필을 대화 중에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참가하는 입장이고 만약 오픈 프로필에 그 인원을 내가 제한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것도 1대1 채팅방과 그룹 채팅방으로 나눠가지고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걸 분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오픈 프로필로 만들면요. 그 익명으로 만들어진 그 이름으로 자동으로 누군가가 나한테 말을 걸어오면요. 그 사람과 나 간에 나라는 게 나의 오픈 프로필 간에 1대1 채팅방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룹 채팅방을 만들면 다수의 대화를 함께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자기 선택을 잘 하시면 됩니다. 1대1 채팅방으로 갈 건지 그룹 채팅방으로 갈 건지. 아무래도 1대1 채팅방 형식으로 가는 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좀 내밀한 상담을 요구하는 그런 아이템들이 있거든요. 뭐 내가 지금 불면증을 이래 가지고 잠을 못 자고 있어요. 근데 심리적으로 요새 무슨 고민이 많아요. 라든가 나 진짜 지금 부부 생활에 정말 문제가 많아 가지고 심각하게 이혼을 고민하고 있어요. 막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만약 누군가가 소통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실명 그렇게 까놓고 쉽게 얘기 못 하거든요. 그리고 설령 또 익명이라고 하더라도 남들이 듣는 앞에서 함부로 얘기 꺼내기 힘든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면 1대1 채팅방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개별 상담이 비밀 보장이 돼야 되는 그런 경우라면 1대1 채팅방을 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오픈방의 어떤 장점을 취해서 마케팅 도구로 쓰고 싶다 그러시면 상당히 좀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서로 그 정보나 자료를 나눌 수 있도록 그룹 채팅방을 잘 이어가시는 게 좀 더 효과가 기대될 수 있죠. 그리고 조금 1대1로 대화 프로필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대화명 변경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요거 있죠. 카카오 프렌즈가 이렇게 8가지가 있거든요. 얘도 쳐줘야 됩니다. 얘 빨리 빼주면 안 돼요. 콘이라고 하는 애요. 라이언, 어피치, 튜브, 콘, 무지, 프로도, 네오, 제이지. 앞으로 더 만들어질지 모르겠어요. 라이언은 지금 카카오에서 상무까지 지금 진급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니지 진급한 캐릭터예요. 그리고 여기 각각의 8개 캐릭터별로 또 각각의 어떤 희노애락을 표현하는 그 것들이 거의 또 한 세트씩 있어요. 그래서 이 8명이 표현하는 어떤 감정 상태까지 표현하면 지금 카카오가 제공하는 프로필이 아마 그 100개 이상일 거예요. 100개 이상.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잘 쓰시면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금 몇 시야? 40분이 다 돼버렸는데 카톡으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 마케팅 툴을 쓰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지금 카카오의 오픈 채팅방을 가장 적절하게 선도적으로 잘 썼던 사례는요. 아이보스 가보시면 모임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모임. 그리고 모임에 들어가 보면 아이보스의 어떤 CEO 모임, 그 다음에 마케팅 자동화 모임, 이커머스 마케터 모임, 페북 인스타 마케터 모임, 유튜브 마케터 모임 이런 게 쭉 있는데 한동안은 여기 거의 한 30개까지 나눠져 있다가 얼마 전에 이렇게 한 10개로 이렇게 통폐합 시켰어요. 몇 개죠, 지금? 7개. 예, 14개네요. 예, 14개 정도로 지금 모았는데, 요거 실제로 이게 치고 들어가면요. 전부 다 오픈 채팅방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아이보스를 경유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사를 이렇게 모아내는 방식이라서 여기는 캐릭터 사용을 조금 제한을 하고 있어요. 아이보스에서 쓰는 닉네임을 그대로 쓰셔야 되고, 카카오 캐릭터만을 쓸 수 있도록 제한을 해놔요. 여기 CEO 모임 같은 경우는 실명을 써야 되니까 이것만은 유일하게 실명제로 들어오고요. 나머지는 다 카카오 캐릭터만 쓰도록 이렇게 옵션을 좀 한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개인들 간에 직접적으로 1대1 관계 맺기를 불허해요. 그래서 연락처를 공개한다든가 이러면은 그냥 강퇴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형태든 간에 각각의 자기의 어떤 자유 오픈 프로필로 1대1 대화를 섞는 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연락처 공개 불허, 모두 추가로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아이보스에 와가지고 아이보스에서 채팅방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쪽 채팅방에서 교류하세요. 카톡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어쨌든 이 주제 자체가 이 마케팅을 고민하는 사람들한테는 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이 제목들이기 때문에 들어옵니다. 이미 벌써 5만 명 넘게 이 모임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카톡의 오픈 채팅방이 한 채널당 최고 1,500명까지를 모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 가보시면 웬만한 채널들은 거의 1,000명이 넘게 모여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오픈 채팅방을 가지고 관심사 베이스로 어떻게 이걸 끌어모으고 어떤 식의 컨텐츠를 서로 나누게 하지, 만약 샘플을 하나 찾아보고 싶고 벤치마킹 모델을 찾고 싶다 그러시면요, 이 아이보스의 이 모임이라는 항목에 가가지고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가입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대화를 나누고 어떤 자료를 주고받는지를 좀 보시면 금방 이 오픈 채팅방이 이렇게 운영을 하면 1,000명 이상이 모이는 게 이렇게 뭐죠? 나이스하게 굴러가는구나라는 거를 실감을 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여기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뭐 페북 마케터 모임방, CEO 모임방, 뭐 유튜브 마케터 모임방, 이커머스 마케터 모임방 해가지고 쭉 얘기들을 주고받습니다. 여기서 개인들끼리 참여자들끼리 쭉 얘기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그 홍보성 메시지 혹은 그 광고성 메시지를 쓸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은 누가 갖고 있을까요? 아이보스만이 갖고 있습니다. 딴 사람들이 광고성으로 뭐를 올리잖아요. 바로 가리게 해버리고요. 바로 내보내버려요. 예. 할 말 없죠. 우리가 이 사람들이 주는 그 내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집단지성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 규율을 깨고 강퇴당할 누구도 원치 않죠.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뭐 여기 보면 여기 몇 명이에요? 여기 800명, 500명, 400명. 이거 그 저번에 그 통폐합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지금 캡처한 거라서 요 정도고요. 조금 많은 데들은 거의 막 1000명이 넘어갑니다. 잘 샘플로 활용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픈방의 그동안에는 막 이제 개인적으로 무슨 뭐 세미나 하나 하면은 뭐 이 방 만들고 뭐 또 새로운 세미나 하나 만들면 저 방 만들고 막 해서 오픈방이 이제 그 여러 개가 만들어지면 막 중구난방이 이제 막 난립이 됩니다. 근데 정작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뭐 요 방을 온 사람들은 뭐 몇 명 정도가 차이가 나고 저 방 들어온 사람이 몇 명 정도 차이가 나고 그래서 오픈 채팅방 쪽에 운영을 하시다 보면 이것도 우리가 페이스북에 그 페이지를 여러 개 만들면 결국 관리상의 어려움 때문에 어느 하나에도 집중이 안 되듯이 오픈 채팅방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어떻게 해요? 모으셔야 돼요. 처음에는 필요에 의해서 뭐 요 세미나 할 사람한테 안내용으로 만든 오픈방이 있고 저 주제로 뭐 했던 사람들한테 안내하기 위해서 새로운 오픈방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그 뭐죠? 공동의 어떤 그 관심사나 공통의 주제들이 있다라고 생각되면 그 공통의 키워드를 찾아가지고 하나로 묶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 민지동 소장님 운영하는 거기 그 오픈 채팅방도 처음에는 되게 여러 개였거든요. 뭐 이 과정 만들면 그 과정에 대한 안내를 위해서 방 하나 만들고 또 저 과정 만들면 또 그 과정에 안내하기 위해서 또 방 하나 만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뭐죠? 자주 찾아오는 사람들끼리 자주 그 신청하고 예,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멤버들을 위해서 공식방이라는 걸 하나 만들고 그냥 그걸 공지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전체가 모이는 방은 이거 하나로 통일해서 쓸 테니까 그동안에 그 낱개로 쓰던 방들은 다 문 닫겠습니다. 몇 월 며칠까지 다 저기 정리하고 나가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하나로 이제 모읍니다. 그러면 여기도 지금 거의 900명 가까이가 모여 있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그 소수로 그 기수별로 아니면 그 뭐죠 코스별로 이렇게 모으다가 어느 순간 반복적으로 이 사람들끼리 이제 어떤 그 뭐랄까 관심사의 동일성들이 보이면 하나로 묶습니다. 그러면 보통 한 500명에서 한 1000명까지도 예, 그룹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기는 학습 커뮤니티 1000명짜리 학습 커뮤니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새로운 과정 하나 나오면 자 지금부터 꼬리 달기 합니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무슨 과정 할 테니까 자 지금부터 예, 응답하세요 아니면 신청하세요라고 하면 뭐 한 과목에 거의 막 100명 150명이 쫙 신청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규모에 놀래가지고 이 규모에 놀래가지고 어머나 이 150명이나 신청했는데 나도 빠지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덩달아서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가 무지 많아요. 이게 이제 커뮤니티가 갖는 집단 파워의 힘입니다. 왠지 이 안에 내가 신청을 안 하면 내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뒤질 것 같은 막 불안감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50번으로라도 신청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학습 커뮤니티로 오픈 채팅방을 잘 활용하시면 이런 식의 그 추가 모집들을 하는 그런 그 파워를 갖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모이다 보면 자주 모이다 보면 결국 충성 고객으로 바뀌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쓰는 사례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오픈방에다가 단순히 오픈방을 이런 식으로 알림 용도나 어떤 게시 용도로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추가적인 옵션을 좀 붙여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무슨 그 쿠폰 같은 거를 카카오에도서 그 쿠폰 그 지급 기능이 있거든요. 카카오가 제공하는 쿠폰 기능을 그 내 앱하고 연동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그 연동 앱들 하나 그 랜드봇이나 이런 그 챗봇을 그 뭐죠 추가로 개발해 주는 그런 앱하고 연동을 시켜 가지고 카카오톡하고 연동을 시켜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그 줌바디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이게 어떤 사이트냐면 그 피트니스 클럽을 운영하는 그 피트니스 코치들 있죠. 코치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코치가 하나의 그 이게 줌 바디라는 예, 그 일종의
바디 피트니스 그 그룹을 만들고 그 그룹에서 그 동작들을 지금 이게 뭐죠? 실제로 그 짐에 와가지고 직접 하다 보면 뭐 코로나 전파니 해가지고 지금 말이 많으니까 이 동작을 전부 다 줌에서 따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느 코치님이 나와가지고 뭐에 관한 동작을 합니다. 또 이게 쭉 나가면 오늘은 누가 어떤 분이 어떤 코치가 나와가지고 무슨 동작을 몇 시부터 하시니까 지금부터 이분 따라 하시려면 입장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을 지어가지고 단체로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여기에 대한 모든 그 가입자 관리를 통합 관리를 하는 그런 툴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툴이 계속 아마 생겨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도 그러니까 그 다른 그 챗봇하고 연계해가지고 카톡의 이 로직이나 카톡의 쿠폰 제도를 그 덤으로 붙여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거 또 일종의 오픈 채팅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새 대표적으로 가장 일상화되고 있는 게 가장 대표적으로 뜨고 있는 게 강연을 조직을 하고 강연의 그 모집 수강생들을 모집하는 쪽으로 굉장히 그 활성화된 도구로 지금 이 오픈 채팅방이 쓰이고 있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장의지의 하이업 에듀라고 돼 있는데요. 1200명이 넘죠. 여기에 보면 뭐 이장호 박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름대로 난다긴다 하는 잘 나간다고 하는 그 SNS 강사들 비롯해가지고 수도 없이 나옵니다. 요새 뭐 노션 같은 거, 뭐에 대한 사용법, 뭐 블로그 사용법, 뭐 해가지고 쭉 떠요. 그래서 여기도 아까 좀 전에 우리 민희룡 소장님 방에서 신청서를 받듯이 여기도 또 이 꼬리 세우기를 해요. 그래서 몇 번 누구 신청합니다, 몇 번 누구 신청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쓰게 만드는 거죠. 가장 지금 잘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쪽이 여기 장의지의 하이업 에듀라고 하는 것이고요. 요거와 이제 유사한 케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김효석 박사라는 분은 그 본인 채널을 실제로 키워요. 본인 채널을 가지고 키우는데 거기 이제 다른 기능들을 더 덧붙여 가지고 꾸준히 지금 키워 나가고 있죠. 여기도 지금 900명 가까이 되죠. 그다음에 뭐 여기 보면 요건 좀 다른 경우이지만 이거는 뭐 강의를 모집한다기보다는 누구든지 이런 어떤 사이트가 필요하면 오세요라고 해가지고 뭐 하다못해 뭐 인스타 유튜브 쪽에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허용해주는, 그러면서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일종의 품앗이 채널 비슷하게 공통으로 자기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는 어떤 그런 지금 오픈 채팅방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이 안에 가입자가 생기면 그 가입자들이 다 이런 필요에 의해서 모이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음 세컨 제안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블로그 대행해 드립니다. 뭐 인스타 실행사예요. 뭐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올라와요. 그럼 이걸 필요로 하는 쪽들끼리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기업형 어떤 마케트들을 끌어내는 그런 용도로 이게 쓰이고 있는 겁니다. 좀 전에 약간 줌 바디를 개발해 줬던 굿마우브라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새로운 툴을 하나 개발을 해보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 몇 시예요? 58분. 시간 다 됐네. 정리해 드릴게요. 사용 방법은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이 오픈 채팅방은 거의 제 생각에는 이제 시작이에요. 이미 각종 영역에서 각종 아이템을 가지고 커뮤니티를 실시간으로 만들어내는 방법들이 이렇게 저렇게 다 지금 시도가 되고 있고요. 그게 상당 부분 지금 고도화되고 있는 단계까지 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약 쓰겠다라고 하시면 몇 가지 이렇게 좀 주의하실 사항이나 좀 챙겨야 되는 팁들 몇 가지가 있는데 조금 기본적인 것만 좀 알려드릴게요. 스팸 도배자를 차단하고 싶을 때는 당연히 오픈 채팅방 쓰는 게 좋습니다. 일반 단톡방 쓰시면 안 돼요, 이제 더 이상. 그 다음에 오픈 채팅방을 1대1로 만드는 것보다는 오픈 프로필을 통해서 1대1 대화는 오픈 프로필로 그냥 1대1 소통하시면 되고요. 절대로 여러 개를 만들지 마라. 취급 테마가 유사하다면. 특히 프로필을 별로 차별성도 없는데 프로필을 여러 개 만들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지금도 이 사람이랑 내가 대화를 하고 싶을 때 카톡을 쓸까, 문자 메시지를 쓸까, 아니면 페이스북 메신저를 쓸까, 이것만 해도 지금 헷갈리는데, 만약 오픈 프로필을 또 하나 만들어 가지고 동일한 사람이랑 또 맺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 사람이랑 이 채널로 대화를 해야 돼, 저 채널로 대화를 해야 돼. 이게
더 어지러워지는 일이 하나 더 생겨요. 오픈 프로필은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하고 이미 관계가 맺어져 있을 때는 절대 또 맺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필을 만들어 쓸 수는 있으나 익명이나 가명을 쓸 용도로 하는 거지, 개인 대 개인이 소통을 하고 싶을 때는요, 최대한 실제 그냥 계정을 쓰세요. 그래서 개인톡이 됐든 카카오 프렌즈 톡이 됐든 오픈 프로필에 절대로 비슷한 이름을 쓰시면 안 되고요. 비슷한 사진도 쓰시면 안 됩니다. 명확하게 구분돼야 돼요. 1대1 내 개인 계정에는 오로지 나의 프로필 실명 사진을 쓰겠다, 주민등록증 사진을 쓰겠다라고 했으면 카카오 프렌즈에는 당연히 캐릭터를 쓰셔야 되고요. 또 오픈 프로필에 쓸 수 있는 그 사진이 마땅치가 않다고 해서 이미 오픈 프렌즈 캐릭터 썼던 거를 또 갖다가 쓴다든가 이러면 또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 프로필은요, 고유성이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만들 때마다 항상 새로운 캐릭터를 새로 창조를 해서 쓰셔야지, 여기에 썼던 사진 비슷한 거를 다음에 또 쓰거나 여기에 썼던 거랑 비슷한 이미지나 사진 또 쓰고 그러잖아요. 그럼 나중에 짬뽕이 돼가지고 어떤 한 사람이랑 소통을 하려고 할 때 어느 채널로 내 메시지를 줘야 되는지가 스스로 헷갈려져 버려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좀 염두에 두시고요. 예, 그래서 동일한 상대인 경우는 처음 맺어진 채팅방으로 채널을 일원화해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아까 이제 아까 아이보스 사례를 하나 좀 말씀드렸지만, 뭐 CEO 과정 같은 경우 정확하게 상대방이 누군지를 우리가 서로 확인하고 비즈니스적으로 어떤 정체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 경우라면, 그런 경우는 톡 프로필만 참여 허용이라는 옵션을 써가지고 개인이 함부로 딴 이름을 쓸 수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중구난방 막 들어와가지고 익명이라는 이름하에 막 광고성, 뭐 상품 홍보성 그런 글들을 이렇게 도배하거나 뭐랄까 막 뿌려놓고 나서 그냥 찍 사라지고 그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뭐가 문제냐? 톡 프로필로만 참여를 허용하게 되면 익명성을 필요로 해서 모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주저하게 돼요. 실질적으로 자발적인 참여가 굉장히 차단되는 어떤 그런 효과가 생깁니다. 좀 신중하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만약 카톡 채널 같은 경우도 1대1 상담이 있는데 이게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하면 한 사람이 다 커버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이제 이 사람을 누가 좀 대응을 해주세요라고 상담원을 지정하는 기능이 다 있거든요. 어떤 메시지든 그걸 내가 라벨 기능이라고 보통 카톡 채널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라벨링 기능도 이제 나중에는 필요합니다. 많아질 경우. 그리고 운영 방침이나 규칙은 꼭 만들어서 공지하시고 꼭 준수하도록 해야 되고요. 이 준수하는 경우를 나도 잠을 안 자고 24시간 관리할 수는 없으니까요. 만약 내가 혼자 하기 벅차다라고 판단되면 부방장을 선정할 수 있어요. 4명까지인가? 그래서 공동관리자를 선정해가지고 내가 감당 못하는 시기에 들어오는 어떤 회방, 도배 이런 것들은 적절하게 관리할수록 팀으로 운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옛날에 우리 카페 만들어 가지고 전체 방장 대비 부방장 아니면 부시삽 이렇게 해가지고 카페 운영했듯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만 실질적으로 이런 노이즈들이나 이런 걸 좀 차단하실 수가 있어요.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마저 요거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오픈 채팅을 마케팅에다가 실전에서 운영을 하고 싶으시면요, 우선은 개설 목적을 좀 명확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긴 하지만 내가 목적의식적으로 내가 원하는 아이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조직하는 하나의 조직화 툴이기 때문에 누구를 어떤 영역에서 초대할지에 대한 것들을 명확히 좀 설정하고 전략적으로 운영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오픈 채팅방만 따로 운영을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어떤 형태든 간에 카톡 채널을 개설을 하시고 이 오픈 채팅방에서 모여 있는 분 중에 일부 충성도가 높거나 향후 앞으로 실제로 고객이 로열 고객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어떤 형태든 중간에 뭐 쿠폰을 쓰든 아니면 자발적인 어떤 참여를 원하든 톡 채널에 이 멤버로 수신 동의를 얻어내시고 필요할 때 이 사람들한테 유료 문자로라도 메시지를 뿌릴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카톡 채널은 기본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픈 채팅방에 모인 분들 중에서 일부를 채널에 로열 멤버로 끌어들이는 이런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시는 게 필요하고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운영 규칙 공지하고요. 철저히 준수해야 됩니다. 뭐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다든가 그럼 잘라내는 거. 그다음에 도배질로 들어오는 것들은 가차없이 가리기 한다든가. 그다음에 채팅방에 따라서 이런 게 있어요. 다른 유사 오픈방에 가입을 해서 공개된 홍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라. 이 무슨 얘기냐면 오픈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꼭 이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어떤 니즈에 의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활동을 하기보다는 자기가 자기 홍보를 하고 싶은 니즈 때문에 가입하는 경우도 무지 많아요. 사람들이. 내 채널을 홍보하기 위해서, 내 오픈방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일정 정도는 허용을 해주는 게 오히려 우리 오픈방의 그 사이즈를 빨리 키우고 다른 어떤 관심자들을 더 널리 끌고 오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만약 내가 갖고 있는 컨텐츠만을 제한적으로 올리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정보가 그걸로 한정이 되는데 반해서 자기 어떤 홍보를 위해서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허용을 해주게 되면 내 방에서 참여한 멤버들이 볼 수 있는 그 컨텐츠가 굉장히 다양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콘텐츠의 다양성을 보장해주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사한 컨텐츠나 유사한 카테고리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니까 각자 자기 홍보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는 방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몇 시까지만 개인 홍보성 글은 몇 시까지만 허용합니다라고 해가지고 뭐 오후 1시까지만, 오후 3시까지만 아니면 무슨 요일만 올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정해놓고 그때만 공간을 허용하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잘하고 있는 데들을 좀 참고를 해서 보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컨텐츠를 다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유사한 상품이나 이런 걸 홍보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는 그 사람들도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일정 정도 허용을 해주라 그 얘기입니다. 매일 단 한 가지라도 새로운 공지사항을 만들어서 이 채널이 살아있음을 항상 보여줘야 돼요. 수시로 바뀌고요. 또 새로운 글들이 올라오면 이 오픈방은 100명 이상 1000명이 넘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막 정신없이 막 새로운 글들이 올라올 수도 있고 또 근데 새로운 올라온 글들이 미안하지만 자주 참여하는 사람들끼리 또 참여한 주고받는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이즈가 커져도 채팅방의 특성상 카페도 마찬가지인데 소수의 몇 사람이 활동적으로 얘기를 하고 거의 대다수가 그냥 눈팅을 하는 그런 구조가 일반화됩니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500명이 되든 1000명이 되든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이즈를 이 전체 흐름을 흐트리지 않고 너무 빨리빨리 넘어가는 것을 갖다 제어를 하면서 어느 정도 규모로 끌고 가는 게 더 합리적인가는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1000명, 1500명까지 가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경험자들 얘기 들어보면 한 500명만 넘어가도 활발한 소통자들이 늘어나게 되면 이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500명 정도에서 800명 정도에서는 방을 나누세요라고 조언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여러분이 아이템을 어떤 쪽에 관심사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이제 운영의 묘를 잘 발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00명에서 1500명까지를 어느 정도 단위에서 끊어가는지도 필요하다. 그런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채널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루에 뭐 하나라도 새로운 공지가 들어가든가 새로운 콘텐츠가 올라와야지 하나의 콘텐츠도 없는 상황에서 어제 했던 방장봇의 인사말이 오늘 아무런 소통도 없이 방장봇 인사말이 이틀째게 또 나온다. 3일째게 또 나온다 그러잖아요. 방장봇의 고정화된 인사말이 한 3일만 예, 이렇게 오픈이 돼도 여기는 죽어있는 방이구나 이런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방장봇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나오게 하지 마라.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최소한 하루에 뭐라도 하나 새로운 컨텐츠가 올라가서 살아있는 방이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인지하고 여기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들어오면 뭐라도 새로운 게 있구나라는 어떤 느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참가자들이 어떤 컨텐츠에 반응하는지 보시고 컨텐츠 발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료 콘텐츠만 준다고 해서 능사가 아닙니다. 여기도 일종의 커뮤니티 조직화 수단이고요. 커뮤니티에서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수익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돈을 내도 될 만한 정도의 콘텐츠를 내가 줘야 돼요. 그걸 개발을 못 하시면 그냥 오픈방은 오픈방이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어떤 공개 세미나 라든가
아니면 공개 무슨 뭐 PDF 다운로드 자료 뭐 이런 걸 주실 땐 주더라도 그걸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그 아니면 뭐 실제로 어떤 돈을 내고 들을 수 있는 컨텐츠도 꼭 준비하셔야 돼요. 이게 이게 없거나 이게 그 구분이 좀 명확치가 않으면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불 탄 듯 그냥 그 이게 그 어떤 그 유료 목적의 커뮤니티를 만드는 그 뭐냐 처음에 오픈방을 개설하는 그 의도 자체가 되게 그 희석화돼 버리거든요. 이것도 주의할 사항 중에 하나인데 외부의 연사를 모실 때 유명 인사를 모시면 당연히 내 방을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만약 그분이 메인으로 다루는 테마가 내가 앞으로 유료로 팔려고 하는 컨텐츠랑 겹쳐버리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내가 더 유명 인사면 몰라도 내가 아직은 무명이거나 내 컨텐츠가 약하면 오히려 그 사람 그 새로운 모셔온 그 유명 인사한테 내 채널에 있는 뭐죠? 이 멤버들을 오히려 뺏김을 당하는 그런 그 역효과가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외부에 특히 그 유명한 그 충성도가 높은 그런 그 분이 모실 때는 내 방을 홍보하는 효과는 있을지언정 자칫하면 우리 쪽 멤버가 그쪽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라는 얘기예요. 예, 아까 이건 다 했던 얘기예요. 부방장 파트너 필요하고요. 챗봇 같은 거 잘해가지고 상담 요청에 대해서는 1대1 채팅을 우선하라. 이제 얘기를 좀 드리는데 이 채팅은 기본적으로 단체 채팅으로 갖고 있는 힘은 집단지성에 의해서 상호간에 내가 일일이 상대를 해주지 않아도 어떤 그 자기들이 내가 모르는 어떤 그런 컨텐츠까지를 풍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긴 하나 최종적으로는 내가 내 고객을 붙잡기 위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내가 갖고 있는 컨텐츠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어떤 질문을 해오거나 응답을 요청해 오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1대1 채팅으로 가셔야 돼요. 이걸 단체 채팅에서 아무개님 이렇게 답변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하시면 그냥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이 사람에 대한 답이 원어브댐으로 가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단톡방에 올라온 질문이나 이런 게를 하더라도 이 사람을 정말 나의 찐팬으로 앞으로 어떤 그 미래 고객으로 좀 더 딱 붙들어 놓고 고정화시키고 있다 그러면 그분한테 1대1 채팅을 쓰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 그런 정도. 그 정도. 예, 이 정도 얘기를 좀 해드립니다. 그 중간에 이런 얘기들은 다 이미 그 제가 여기 보면 소넷 KR이라고 써 있는 여기 사이트에 그 이 책에서 제가 쓰지 못했던 내용들이라서 다 한번 정리를 해놓은 적이 있어요. 오픈 채팅하고 오픈 프로필 어떻게 쓰는 게 좋은가요? 1, 2, 3편 시리즈로 만들어 놓은 글이 있으니까 이건 그걸로 참고를 하시고요. 자, 시간이 조금 오버됐네요. 제가 오늘 좀 많이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한 달이면 아니야 1시간에 끝나기로 한 건데 일단 공유 중지하고요. 어디 보자. 그 사이에 또 누가 뭐 채팅에 뭐라고 했나요? 보세요. 송 교수님도 들어오셨었네. 채팅방에 참여할 때 코드를 넣도록 해서 아무나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경우가 있는데 코드는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요? 코드 막는 방법 제가 아까 그 교재에 써놓은 것 같긴 한데 그 설정에 들어가서 설정하시면 돼요. 설정에 옵션이 오픈 채팅 설정에 가면 있어요. 예, 있어요. 설정에 가시면 요 오픈방을 검색에 허용할까요? 라는 옵션이 그 뭐죠?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코드 참여 코드를 활성화할까요? 온 오프로 돼 있어요. 온 오프 스위치로 온 하시면 무슨 글자 혹은 무슨 몇 번으로 이렇게 설정을 할까요라고 번호를 입력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어디 보자. 김유 선생님 질문 있는데요. 예. 예. 그 우리가 이제 그 보통 채팅방 일반 채팅방을 쓸 때도 예. 카톡은 그 동영상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게시글들이 계속 보관이 되지 않고 일정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이렇게 지워진다고 그래가지고 예. 우리가 저 밴드를 많이 썼잖아요. 예. 그럼 오픈 채팅방도 똑같은 방식인가요? 오픈 채팅방 그렇게 억지로 사라지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새로운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인원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미처 뭐죠 수시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 지나가 버린 정보들을 놓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지나가 버린 정보 중에 굉장히 좋은 정보들이 있었는데 미처 못 보고 사라지는 정보들이 무지 많아요. 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 뭐죠 밴드보다는
네이버의 카페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라라고 하는 그 조언들을 많이 줘요. 그 오픈 채팅방에도 공지사항은 공지로는 쓸 수 있잖아요. 다 쓸 수 있죠. 음. 뭐 특별히 기능적으로 그 없는 기능은 없어요. 오픈 채팅방이라고 해서 일반 단톡방에 주는 기능 중에서 뭐 안 주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 카페 같은 걸 보조 수단으로 쓰는 게 좋겠다. 그 그렇죠. 말씀입니다. 그 그리고 얘기는 이제 뭐 일반 어디가나 다 나옵니다. 채팅처럼 오픈 채팅도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앞에 올라간 거는 못 보잖아요. 그죠? 그렇죠. 음.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 첨부 파일이 있잖아요. 오픈 채팅방에 첨부 파일 하면 한 달 정도 지나면은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열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 뜨는 거는 맞아요. 채팅방이랑 똑같습니다. 예. 근데 일반 단톡방도 그렇잖아요. 예. 뭐 저기 뭐 파일 같은 거 올려놨거나 했을 때는 다운로드 받는 기간 지났습니다 이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좋은 정보가 이미 오갔는데도 뒤에 오시는 분들이 미처 못 보고 놓치는 경우들을 감안해서 그 보조 카페를 네이버에 하나 추가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그 카테고리를 쭉 나눠서 이게 우리 방에서 그 굉장히 좋은 자료로 많은 분들이 좀 관심 있었던 자료입니다라고 이렇게 나누는 어떤 그런 보조 카페를 추가로 운영하라는 제안도 많이 합니다. 제가 아까 팁에 하나 넣어주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서 못 썼네. 예. 일반 채팅방에 톡 게시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예. 오픈 채팅방에 그런 기능이 없나 봐요. 왜 없어요? 다 있어요. 보여드려요? 화면에? 아, 관리자만 볼 수 있는 건가? 아니에요. 다 보여요. 관리자는 그 뭐죠 게시물을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고요. 일반인 분들도 오면 상단에 다 게시물들은 보여요.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지금 그 뭐죠 필요한 얘기만 한다고 했는데도 시간이 지금 모자라네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다음에 김진혁 선생님, 맘카페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운영해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맘카페 많이 하죠. 제일 지금 많이 하는 카페가 아까 지금 말씀 잠깐 샘플 몇 가지 보여드렸듯이 독서 클럽, 그다음에 그 강연 모집 클럽, 특히 그 물론 이게 물건 파는 뭐 이런 쪽보다는 그 컨텐츠를 가지고 사람들을 모으는 쪽이 훨씬 지금 많이 활성화돼 있어요. 물건은 어차피 쇼핑 쪽하고 연계해서 많이 파는 목적이 너무 두드러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한 반면에 여기는 이제 어떤 좋은 정보를 드립니다. 이런 컨텐츠 딴 데서 쉽게 못 구해요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클럽들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정보가 좀 필요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나중에 뭐 개인적으로 그 저랑 좀 이렇게 그 사귀시면 얼마나 많은 지금 오픈 그 채팅방들이 그런 식으로 이 조직화를 해 나가는지 더 좀 디테일한 사례들을 보여드릴게요. 책을 한 권 쓰려고요. 한 가지 질문 드려도 돼요? 예. 예, 저는 이제 오픈 채팅방 만들어 본 적은 없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보는 입장만 되는데 주로 이렇게 관리자가 올려진 글을 보기만 하고 주로 이렇게 댓글을 다는 게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조심스럽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만약에 만들 때는 그 참가자들이 서로 자유롭게 주고받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게 훨씬 좋은 건가요? 그럼요. 모든 커뮤니티는 들어갈 때 일단 오픈이 돼 있다는 얘기는 뭔가 와서 내가 놀이터로 삼아도 그 부담이 없어야 돼요. 너무 많은 허들을 준다든가 너무 많은 제약 조건을 줘가지고 에이 내가 들어가도 별로 그렇게 할 수가 없네라고 뭔가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도 약간은 그 자기의 그 홍보 목적이 있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홍보 목적을 일정 정도는 허용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정말 그 내 목적에 맞춰서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만 구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방이 크질 않아요, 빨리. 예. 그게 딜레마예요. 그게 쉽지 그렇죠.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방장한테도 잘 보여야 되고요. 그 제일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여기에서 그 하는 게 정말 저한테도 필요해요라고 하면서 부방장 활동을 저가 하면 안 될까요라고 자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방의 취지를 최대한 뭐 존중하는 차원에서 내가 그쪽에서 꾸준히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 이분이 이런 취지에서 이런 그 능력과 컨텐츠를 갖고 있는 사람이네라고 부방장 활동을 하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나를 어필할 수가 있고 그러면 나중에 자기가 그 부방장 활동하던 이름과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자기가 아 이번에 제가 이런 주제로 새로운 방을 하나 만들었어요라고 하면 그분들을 약간은 끌고 나가도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만큼 내가 기여를 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부방장을 자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괜찮은 방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나를 부방장으로 선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관리 도움 드릴게요. 라는 식으로. 또 오늘은 오랜만에 20명이 넘으셨네요. 이게 중요한 이슈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지금 오픈 채팅방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가 지금 내년부터라도 이것도 유료화 시키는 거 아닌가 좀 약간 좀 저는 걱정이 돼요. 돈 낸다 그러면은 유료화 되거든요. 이미 돈 버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에.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뭐죠? 강연 모집하고 하는 그런 쪽에서는요. 이미 월수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모으는 분들도 계세요. 자기 강좌는 자기 강좌대로 하면서 이제 그 아까 뭐 이장우 박사 막 이런 이제 그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그 강의들을 계속 뭐죠? 그 무료 공개 강좌를 한번 한 다음에 유료 강좌를 터요. 그리고 거기 신청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거기 저희 방에서 모집을 해드렸으니까 그 전체 수강료의 한 뭐 반가이 5대5로 나누시죠 해가지고 그쪽에 그 수익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런 그 강연 모집 채팅방들이 그 수익화를 만들어내는데 거의 막 1,000만 원, 2,000만 원도 버는 케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그 뭐죠? 멤버들 관리에 그만큼 신경을 쓰셔야죠. 콘텐츠 경우 하나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그 뭐 일반적인 뭐 교육 이런 거는 그 채팅 개설한 사람이 이렇게 주로 그 내용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일일이 하나 다 답을 해줘야 되는데 예. 그 주로 콘텐츠를 이렇게 제공 위주로만 할 수도 운영하는 경우도 좀 있나요? 컨텐츠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사실 좀 드물죠. 왜냐하면 이거는 그 자기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아이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자기 채널로 유입을 시켜내는 아니면 그 수익화 프로그램의 멤버로 그 끌어오는 거를 주로 목적의식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뭘 퍼주는 식으로만 운영하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그래봤자 또 자기의 어떤 목적의식을 달성하기도 어렵고요. 그러면은 뭐 차라리 그런 식으로 퍼주는 것만 하려고 하면 그냥 무료 카페 같은 거 해가지고 올려놓는 게 낫죠. 자기가 이제 운영하는 웹사이트 쪽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목적 위주로. 웹사이트로 끌어오는 거 그거는 뭐 내가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렸죠. 당연히 그 뭐 저만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그 이런 방 저런 방 만들어 가지고 항상 할 때는 이런 거 그냥 홍보하잖아요. 뭐 매달 며칠 날 무슨 그 세미나가 있습니다. 매달 며칠 날 무슨 강좌 있어요. 아니면 어느 채널에 제 채널에 뭐 무슨 그 신규곡 올라갔으니까 이거 읽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당연히 내 컨텐츠가 있고 뭐 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거기에 그 신규 컨텐츠, 새로운 컨텐츠를 오픈방에다가 뿌리게 되면 거의 광고비를 안 쓰고도 하다못해 내가 1,000명만 모아놨어도 그럼 1,000명한테 그 뿌릴 수 있는 그런 그죠 망이 생기는 거죠. 홍보망이 구축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관심자로 이미 필터링된 핵심 그 고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웹사이트 유입 채널로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거 뭐 그런 거 대체 수단으로 대체 채널로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하는 거죠. 페이스북 그룹은 이미 사람들이 안 써요. 미안하지만 저도 지금 페이스북 그룹을 제가 그동안에 몇 개를 만들었겠습니까? 그 세미나 하면서 맥기수 뭐 그룹방 따로 만들고 맥기수 그룹방 따로 만들고 그다음에 나중에 동문방 따로 만들고 했는데도요. 지금은 페이스북에 그 동문방에다가 이 뭐죠? 오늘 뭐 세미나 몇 시에 어디서 합니다라고 뭐죠? 날려봐야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다 지금 그 카톡으로 날리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야지 카톡. 아마 지금 우리 희상 씨도 혹시 카톡에서 보고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쵸? 그거 봐. 이렇다니까요. 이미 대한민국의 거의 95% 이상의 커뮤니케이션이 다 카톡 베이스로 일어나기 때문에 카톡으로 의식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으면 전달 그 뭐죠? 그다음에 전달 범위가 매우 축소된 상태예요. 카톡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예. 그 사이에 지금 뭐 꺼진 분도 있고 그냥 이렇게 뭐죠? 소리만 듣고 계신 분도 계신 것 같긴 한데 질문은 지금 채팅창에 더 없고요.
필요하면은 제가 교재를 그냥 빽빽빽 교재 했는데, 원래 이거를 보통 이제 다른 쪽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되면 2시간 분량을 꼬박 해도 뭐 좀 약간 그 뭐지? 제가 시간이 모자란 그 정도 분량의 지금 PT 자료였거든요. 연말에 한번 그 공개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한번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거에서 조금 더 업데이트된 버전이라서 오늘 오신 분들에 한해서만 저를 따로 메시지 주시면 제가 링크 숨겨가지고 하나 공유해 드릴게요. 예. 자, 그러고 혹시 다른 질문 없으시면, 시간이 좀 벌써 조금 한 20분 지났으니까요. 원래 이제 저희 그 소셜스쿨의 일요일 밤 세라방은 매주 일요일 날 9시부터 10시 정도까지 1시간 좀 이렇게 Q&A가 길어지면은 뭐 한 30분까지도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정도로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4분 교수진이 한 주씩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4회가 지나가면 그 뭐죠? 달치가 끝나거든요. 근데 올해란다. 이번 달이 지금 보니까 다음 마지막 날 5월 31일이 또 일요일이에요. 근데 그날은 쉬겠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지금 한 강좌씩을 다 했기 때문에 5월 마지막 일요일은 쉬고, 6월 달에 다시 개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비용을 좀 더 받아도 되긴 될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이제 돈 벌자고 하는 그런 지금 이 라이브가 아니어가지고, 그냥 또 너무 또 그 무료로만 하면 뭐죠, 참여에 뭔가 좀 뭐죠, 긴장감이 좀 떨어진달까? 뭐 오면 오고 말면 말고 뭐 이런 식이 막 돼서 지금 월에 그 2만 원씩만 그 참가비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내셨는데 그 다음 주에 또 내시고 그러지 마시고요. 한 번 내시면 일단 4회를 들으실 수 있도록 지금 그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6월 달도 특별히 바쁘지 않으시면 가벼운 그 커피값 한 잔씩 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내용은 그 지금 우리 교수진별로 좀 메인으로 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마케팅 자동화 쪽이 가장 요새 그 촌미의 좀 이슈들이 되고 있어서 다른 주제보다도 이제 마케팅 자동화 쪽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한데요. 또 6월달 가면 또 어떤 이슈들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때 그 필요한 얘기들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제가 하는 방송도 원래는 그 iOS 14 업데이트로 인해서 지금 페이스북이나 이런 쪽에 그 광고, 그 타겟 광고 쪽이 굉장히 그 큰 영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나마 지금 iOS 사용자가 많지가 2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덜한 편이긴 한데, 미국이나 이런 쪽은 좀 심각한 어떤 그런 지금 이 피드백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어떤 이슈가 나온다든가, 그다음에 또 유튜브가 그 다음 달 6월부터는 그 수익화 프로그램에 광고 신청을 하지 않은 모든 영상 채널에 대해서 광고를 붙이겠다고 지금 그 약관 업데이트 개정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존의 그 유튜브 광고를 쓰고 싶지 않아서 강제로 나는 수익 안 할 거예요. 제 영상에는 광고 붙이지 마세요라고 이제 했던 사람들조차도 의무적으로 이제 광고가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큰 변화가 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이슈들이 생기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케팅 관점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제 이런 얘기들을 수시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항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일단 쉽니다. 6월 달은 다시 우리 송영훈 교수님 그 순서로 돌아가는데, 송 교수님 이 문 닫기 전에 어떻게 6월 달 첫 강좌 뭐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거 혹시 있으시면 예고 좀 해주시죠. 제가 며칠 전에 서점에 갔는데 책 몇 권을 사가져왔는데요. 순간 둘 중에 하나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예. 하나는 그 AI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거든요. 재밌겠네요. 그게 있고, 하나는 세렌디피티 코드라는 건데, 제가 끌리는 건 세렌디피티 코드예요.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교수님 땡기시는 걸로 해야죠. 뭐 저희는 뭐 듣는 입장이니까. 해가 이제 이렇게 된 건,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겠구나. 이게 배경 화면을 꺼주셔야지 잘 보일 거예요. 네, 그래서 어유, 예, 화면 제가 이게- 키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마 보이실 것 같아요. 네. 세렌디피티 코드. 네,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예. 이제
AI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건데. 아, 그건 저도 있어요. 그 책은. 아, 그래요? 네. 네. 좀 최 교수님 없는 거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시죠. 네, 세렌디피티 코드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데요? 대충 보셨어요? 그 세렌디피티라는 게 보통 그 액시던트를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연한. 액시던트, 예. 예, 우연한 사고인데 음. 액시던트는 뭐 트래픽 액시던트 그러면은 음. 나쁜 거예요. 음. 사고 자체는. 근데 이거는 해피 액시던트입니다. 음. 우연한 사고인데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내가 잘해가지고 뭔가 성공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 우연이라는 그런 요소들이 되게 많이 작용하거든요. 그걸 좀 체계화해가지고, 예.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뭐, 행동이라든가 발견, 뭐, 점 잊기, 그릿, 뭐 이런 것들 가지고 표현을 해줬는데, 거기에 필요한 코드를,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여태까지 세렌디피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쭉 봐왔는데, 이렇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된 게 없었는데, 이런 게 나와가지고,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 마케팅 자동화 좀 복잡하고 힘들잖아요. 한창 이렇게 애를 막 써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가끔은 좀 말랑말랑한 것도 여러분들 접하시는 게 뇌 활동에서 좋지 않을까. 오케이. 예,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예. 저도 그래서 이슈 위주로 가고 싶습니다. 자, 30분이 넘었으니까요. 오늘은 조금 길어졌는데 제가 좀 이거 전달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아가지고 아쉬운 대로 오늘은 마무리하고요. 그 아까 제가 교재 그냥 툭툭툭 넘어갔던 거 혹시 꼭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그냥 개별 메시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공유 파일 하나 올려놓고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뭐 남은 얘기 인사라도 한마디 하고 가야지 오늘 밤에 잠이 잘 올 것 같은 분은 인사 나누시죠. 없어요? 최 이사님 다음 주 오실 거예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황 선생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네, 우리 정면 선생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좀 들어가세요. 예, 네. 홍수만 선생님도 예, 좋은 밤 되시고요. 끄겠습니다. 예.